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6월 9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제가 한번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본래 언론에 밝힌 대로 오늘 이제 6월 9일이잖아요. 그래서 연평해전에 참전했던 그런 유가족들, 그리고 천안함 폭침 생존 장병들, 이런 분들 20명을 오늘 대통령실에 초청을 해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국가 보훈과 그 다음에 국가 안보는 같이 간다, 이러한 평소의 신념을 다시 한번 밝히고요. 이 유가족들을 끝까지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제대로 챙기고 이렇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의미다. 그래서 강력한 보훈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오늘 이제 오찬장에 들어올 때, 그리고 이제 오찬을 끝나고 나갈 때 말이죠, 입구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와 똑같이 이 의장대가 말하자면 예우를 갖춰서 이런 유가족과 이 생존 장병들을 모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또 초대를 받은 인물들은 대통령한테 어떤 또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영웅들을 말이죠. 영웅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남은 가족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보듬는 것이 국가 의무다. 그래서 강한 국방력과 보호는 같이 간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호국 영웅에 대한 예우가 국민 통합의 시작이고 영웅들에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격에 걸맞는 예우를 하겠다. 그래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남은 가족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보듬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는요,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가지고 북한 소행이다, 이런 말도 안 했고요. 그런 말도 못하다 보니까 유가족들을 완전히 내팽겼잖아요. 그리고 연평해전과 관련된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하자면 국가 영웅,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무시정책, 홀대정책, 이거를 강력히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요,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고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이다. 그래서 국방과 보호는 같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소신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호국 영웅 사진 액자를 기념으로 유가족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최원일 전 천안 함장은요, 천안함의 북한 소행임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언론 정치 교육계에 많다, 이런 우려를 표하면서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 유공자 이런 지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아직도, 이런 점을 또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 때 전사한 고 서정호 화사의 모친 김호복 씨는요, 아직도 연평도 포격으로 말년 휴가를 나오던 도중 복귀하다 전사한 아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피난 한마디 못했던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에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낸 만큼 이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 달라,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오늘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몇 분을 말씀을 드리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그 다음에 전준영 예비역 병장. 이 전준영 예비역 병장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 정치에 참여를 선언하면서 바로 대전에 내려가서 만났던 분입니다. 그리고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씨, 북한 소행 아니냐 이렇게 따졌던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리고 목함지대 도발의 피해자인 하재헌 예비역 중사, 그리고 제2연평해전 선사한 고 윤영하 소령의 모친 황덕기 씨, 이런 분들 20여 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되는 만남을 이어가면서 영웅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오찬 자리를 만들었다, 이런 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크게 변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그 중에 하나가 기존 청와대를 완전히 국민한테 개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개방 말고서도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이 있어요. 바로 용산 미군기지. 여러분들 뭐 용산 미군기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용산 미군기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일부를 개방하는데요, 이 개방에 앞서서 시범 개방에 나섰습니다. 그 시범 개방을 한 이 용산 이 공원, 이 일부분에 대해서요, 오늘 지난
오늘이 아니고 지난 7일입니다. 이 해설사가 시방 개방을 앞두고 여러 이제 이 내용을 갖다 우리 언론에 잠시 브리핑을 했어요. 이 브리핑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용산 미군 기지는 지난 6.25 전쟁 당시에 국군이 잠시 육군본부 지하 벙커로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우리 국민 출입이 엄격히 제한됐던 곳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방공 벙커로 사용했고 이후에는 미군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언론에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의미 있는 곳 몇 군데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용산공원이요 120여 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여겨졌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국민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내일이죠.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열흘간 일반 국민한테요 시범 개강이 되는데, 신용산역에서 시작해서 이 장군 숙소, 그리고 대통령실 남측 구역을 지나 스포츠필드, 국립중앙박물관 북측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직선거리 약 1.1km 구간이 용산공원 국민한테 공개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는 1950년대 미국식 건축 양식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군 숙소 구역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제일 볼거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길가에 들어서 있는 전신주 역시 우리가 또 볼거리다. 왜냐하면 나무로 만들어진 전신주가 있고요, 콘크리트 전신주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110V 짜리고요, 하나는 220V 짜리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건물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공원이 하나 있는데, 이 공원을 갖다가 일명 바람정원이라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왜 바람정원이냐?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말이죠, 이 종이 바람개비에다가 써서 날리면 그게 이제 그런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남산까지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바람정원. 그 다음에 이제 또 카페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카페거리.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필드. 그 다음에 스포츠필드는요 개방 공간이 막바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탁 트인 공간 때문에 사진 찍기가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요. 스포츠 필드 할 때 스포츠가 들려있는 것처럼 미군들이 체육시설로 사용했던 운동장과 그리고 건물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용산공원의 특징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도심에 있는 공원. 그래서요 이런 용산공원은 서울의 이 센트럴 파크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스포츠 필드에는 특히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20m짜리 초대형 그늘막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 대통령실을 보면서 사진을 찍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모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비 오면 운치가 있고 또 눈이 오면 또 아름다운 그런 용산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법원, 그리고 이제 검찰 관계, 또 이 박지원, 유인태, 이런, 야권의 빅마우스들 언급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유시민이가 오늘요,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1심 선고, 검찰에서는, 1년 구형을 했는데,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자, 이 벌금형. 그러면 이제 이거는요, 한동훈 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5억짜리 그 소송하고는 달리요. 이거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내용입니다. 시민단체가 이 알릴레오 2019년도 2월에요.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에서 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봤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한동훈 검사가 있는 쪽이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가 말이죠. 이러한 내용은 사실과 아니다. 사실과 달리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명예훼손했다. 그래서요.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서 검찰이 작년 5월에 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예. 자, 이 혐의 내용이 지금 현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유는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지냈고 이 정치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 있는 논경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이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 피고인 유시민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일단 밝히고요. 그렇지만은 피고인도 당시 언론 보도나 녹취록을 통해서 뒷조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은 아니지만 사과문을 게시해서 이 한 장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명예는 또 회복이 됐다. 이런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선고가 다 선고와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 이 법원에 출석할 때 기자들이 한 가지 물어봤어요. 한동훈 장관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한동훈 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하라.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기자의 채널A죠. 비윤리적 취재 행위에 대해서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내게 사과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그동안에 2019년도 12월 처음 주장한 이후에 작년 1월에 이러한 의혹 제기한 거 이건 사실이 아니다. 공개 사과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재판이 딱 이루어지니까요. 완전히 공개 사과한 사실이 아니다. 이거를 완전히 부인하고 절대로 뭐라 그럴까요? 이 계좌 추적했다는 사실 이거는 맞다. 이런 식으로 또 강변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열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검찰 기소까지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 1월 달 공판에서는요, 한동훈 장관이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법정 대면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은 유 씨가 됐던 노무현 재단에 됐던 계좌 추적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유 씨나 지금의 권력자들은 마치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 특권 계급인 양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4월 달에 열렸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1년을 선고해달라. 이런 1년을 구형을 했는데, 자, 1년 구형했는데 500만 원, 이거 너무 손방망이 쳐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판결이 앞으로 민사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말이죠. 이거 상당 부분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진보 좌파 계열들이 우리 보수 우파에 대한 그야말로 억측과 추측에 바탕한 이 명예훼손 혐의,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교육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백운규 장관한테요, 올 것이 결국은 왔어요. 최근에 이거는 이제 이 모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백운규 장관이 말이죠, 크게 두 개로 걸려 있어요. 두 건. 하나는 월성원전 조작 사건으로 걸려 있습니다. 월성원전 조작, 즉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한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또 뭡니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에요. 그래서 월성원전은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했고,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어디에서 했느냐?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동부지검이 말이죠, 백운규를 갖다가 소환 조사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검 형사 6부에서 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2017년도 장관에 딱 가자마자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한전 산하의 공격 기관장들 압박해서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 이게 블랙리스트 사건이에요.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말이죠, 동부지검에서는 백운규 장관의 자택 그리고 한양대 연구실 압수수색을 했고요. 이메일 내역도 또 이 압수수색에서 중요한 또 이 근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상 이제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백운규 장관을 소환했고, 자, 이러한 소환을 통해서 이제 철저하게 진술을 받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백운규 장관은 이제 문제는 뭐냐? 핵심. 백운규가 정점의 끝이냐? 아니면 백운규 위에 또 윗선이 있느냐? 그 백운규가 가만히 있다가 그 박근혜 정부 자회사 사장들 전부 다 사표 받아 이렇게 됐겠어요? 청와대에서 당시에 뭔가 지시가 있으니까 받지 않았겠습니까? 왜냐? 월성원전 조기 폐쇄도요, 청와대 지시를 받고 나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산업부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윗선 반드시 이번 현 검찰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지난 3월 달에도요, 이 산업부의 원자력 발전 관련 부서도 압수수색을 한 바 있고, 지난 5월 달에는 이인호 전 차관을 비롯해서 산자부, 산업부 공무원 4명에 대해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번 수사가 산업부를 넘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백운규 장관은요, 압수수색 당시 문재인 정부와 해당 의혹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렇게 지시받고 움직이지 않았다. 당연히 잘라내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이 있고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백운규 플러스 알파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이 사건은 말이죠,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7년도에 임기가 남아있던 발전 공격 기관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사퇴 압박을 받고 일괄 사표를 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 백운규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서야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법치주의를 근본으로 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제 길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제에도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거의 매일같이 SNS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는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검찰 편중인사, 그리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의 시위와 관련한 발언들,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선은 시비에 대해서는요, 이 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뭐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시위하는데 나는 어쩐 말이냐. 이건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입장을 낸 거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법대로 하지 말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조사하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양산, 평산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는 확성기 부대는 이성을 찾아라. 정부도 단속을 법대로 하지 말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하라. 그리고 빤히 바라보며 욕설을, 특히 전라도 사투리로 입에 담지 못할 고함을 질러대는 것은 2차 지역감정 조장이다. 역지사지하라. 이러한 이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마을 어르신들이 이장을 빼고는 대통령님보다 다 연상이라 하시면서 미안하시다면서 허탈해 하시더라. 5년은 금사 간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지난 또 7일 날에는요,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배웠는데, 그러면서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함께 찍은 사진을 또 게재하면서요, 20여 분이 스피커를 통해서 제 이름을 부르며 환영 시위를 계속한다. 이게 좀 비꼬는 것이죠. 환영이라는 말. 법대로 윤 대통령님 말씀이 문득 떠오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략히 비판했는데, 7일에 이어서 8일 연거푸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편중인사와 관련해서도요, 뭐라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했어요.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했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맞받아치고 있어요.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왜 정권 교체를 했냐. 이런 글을 올리면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님이 성공해야 나라도 평안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검찰 편중인사를 우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 어토니, 즉 정부 소속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을 했잖아요. 이 언급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대한민국이지 미국이 아니다. 검찰 편중인사 지적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총리도 국회에서 인준했고 모든 인사가 다 잘못되었다 하지는 않는다. 국무조정실장 인사도 호평이고 금감원장도 측근 검사 출신이지만 평가가 나쁘지는 않다. 이어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은 과거 DJ 정부 때도 청와대가 낙점했다. 이번 기조실장 인사도 호평이다. 이번 기조실장 인사 검찰 왔잖아요. 조상준. 그러면서 문제는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지나치게 많다는 것인데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오죽하면 보수 언론에서도 연이어 우려를 하겠나. 민변 도배질, 미국도 이러시면 안 된다. 건의를 드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치면 국민이 화를 낸다. 세월도 가고 임기도 간다. 인사 우려를 깊이 경청해야 한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자, 이렇게 박지원 원장 참 구구절절 그렇듯하게 얘기했는데 왜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는 말을 하지 않았나요? 라고 저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해서요, 이 박지원 원장의 논평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별도로 오늘 뭐 뉴스들이 또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